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말씀드린 대로 5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상황 저희가 먼저 짚을 텐데 오늘은 500명에 육박했다는 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평균이 414명. 이렇게 되면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나온 확진자 수를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494명이지만 국내 발생만 해도 400명을 넘어섰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주 동안에 하루 평균 414명이 발생한다는 것은 2.5단계에 맞습니다. 또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인 양성률도 1.13%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서서히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좀 더 우려스럽고요.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원 불명 환자의 비율이 아직도 25%를 넘어서 27% 정도 되고요.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서울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단검사소에서 85명이 나왔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 지금 336명에 거의 4분의 1을 넘어서 4명 중에 1명 이상이 무증상 감염으로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수준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행 상황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죠.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500명 가까이 나오기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방역 통제 자체는 역학조사라든지 의료체제는 지금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대규모 확산세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긴 하면서도 또 다행인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되고 있다. 벌써 10주째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2주를 연장은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이 1이 넘어가던 것이 일단은 1보다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하면은 일단은 300~400명이라 할지라도 좀 감소세로만 가기만 하면은 일단 6월까지 예방접종이 1,200명 정도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숫자가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부분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1년 한 2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방역 통제를 강력하게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2.5단계이지만 2.5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올렸다고 해서 우리 수용성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지금의 수칙이라도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통제를 한다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지금 마지막 관문일 수 있습니다. 몇 달만 잘 버티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봄이 되면서 나들이도 많아지게 되고 여러 모임들도 많아지게 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도 사실상은 식당 갈 때도 나눠서들 많이 가지 잘 안 지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수칙 거리 단계 기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게 하느냐가 지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제 2주 연장이 됐고 거리두기 역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느슨한 방역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코로나는 확산세 또 증가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평가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유증상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 강화 이런 추가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계 연장과 5인 금지 조치는 마찬가지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충분한 조치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이게 그냥 400명대 횡보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주 가까이. 이번 주도 300명대 한 번 나왔고 계속 400명대고 오늘은 500명에 육박했는데 지난 2주가 그냥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연장 유지된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200명대로 떨어뜨려 보자라고 해서 수도권은 특별 방역 기간이었고요. 비수도권은 이 방역 수칙 준수 특별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0명대로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으로 넘나들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대로 떨어졌었는데 1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유지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증폭된다. 네네. 아주 간단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방역이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결코 이 잡아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또 어렵단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 2주간 그냥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이게 다 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하나 다행인 것은 과거에 가끔 터지던 대규모 집단 감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인데 좀 눈여겨볼 큰 대목이 예를 들면 경남 지역의 목욕장 예, 같은 예.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목욕장 선제적으로 전수검사 이런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하면 다중이용 시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핀포인트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쪽집게처럼 문제가 있는 곳들을 찾아 들어가고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이 문제다. 그럼 선제적으로 전체 외국인 전수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이게 예를 들면 과거의 콜센터나 물류센터처럼 밀집해서 일하는 직장 같은 곳 혹은 여름에 나들이 객이 많은 유원지 같은 곳에서 한 번 터지면 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연말 12월에 500명대가 며칠 만에 1000명대로 뛰어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일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정말 하루하루를 막아내느라 고생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는 시민적 참여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시민적 참여 이전에 시민들이 지금 좀 안이해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방역 당국의 수고에 더해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좀 이 메시징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방역 조치를 좀 들여다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목욕장 업 등에서 입장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영화관, PC방, 목욕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거나 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기존에도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네네. 안 됐던 건데 이걸 조금 더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좀 강화했을 때는 아예 목욕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집합 제한, 집합 금지가 있었고요. 시간도 식당이나 카페 정도나 겨우 밤 9시까지 이용하고 예. 그 이유는 테이크아웃. 그리고 그때도 들어갈 때는 인원 수를 4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발적으로 많이 나오자 목욕장 같은 곳은 8제곱미터당 1명. 예. 말씀하신 대로 공용 이 장비들이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라든가 타올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해서 쓰고 탕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음식물 취식은 절대 금지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겨져요. 예. 지금 왕왕 이 동네에 그 아름아름 이제 이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힘들게 고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게 또 적용을 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거리두기가 원래 새로운 개념으로 개편 예정이었는데 이때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 모토를 계속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조하셨었는데 예, 예. 자 자율적으로 방역하세요. 대신 문제가 터지면 강력한 책임을 지십시오. 이런 방식인데 이게 200명대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거리두기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초안 발표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남긴 합니다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뭐 서울의 유흥업소 등 해서 예, 예. 불법 영업이 일부 지금 이 기승을 또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이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엄격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길고 긴 시간 이제 코로나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도 많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새 거리두기 체계 얘기를 좀 해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범 도입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이걸 이제 그 뭐 당연히 지금보다 뭔가 좀 완화된 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순영 교수님, 이거 언제쯤 시행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처음에는 1단계 수준이 뭐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둘 다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은 일벌백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이제 중간 지점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울 수도권 이외에는 사실은 그다지 큰 유행은 아니거든요. 예. 경남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예. 다른 지역들에서 일단 희망하는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해보게 되면은 네. 과연 이 정도 예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 지금도 영업시간 제한은 없거든요.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 수칙을 가지고서 과연 얼만큼 할 수 있는 건지 환자 수의 변화는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300명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더 확산만 안 된다면 환자 수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으로 바꿀 것이냐 예. 하는 것을 방역 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20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10시 이후에 유흥 음식점 같은 데 다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 방역 수칙 5인 이상 다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소 추세를 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완화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더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게끔 조기에 발견하면서 환자 수 늘어나는 것을 감소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위험하죠. 예.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아마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위험하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사실 자율은 조금 주고 책임은 네. 엄격하게 지우는 대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자꾸 틈새에서 어기는 분들이 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적발된 직원 손님만 지금 130명을 넘어섰고 도망간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수십 명 있다고 하죠. 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좀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아주 새롭게 터진 불법 영업이 아니라 예. 왕왕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문제예요. 예. 이 얼마 전에는 연예인이 이제 유흥업소를 시간 제한 넘어서 있다가 예. 네. 적발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과문도 발표하고. 예. 하지만 알려진 사실과는 다릅니다 하고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지금 몇 달에 한 번씩은 터지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 지난 겨울에 예. 그 이제 3차 대유행 와중에도 이런 일이 터져서 그때 기사에 인터뷰가 하나 실렸어요. 종업원이. 자, 벌금이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 2억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자한테 역으로 묻더라고요. 당신이면 영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리는 게 행정처분의 전부라면 예. 누구라도 눈 가리고 단골 손님을 받고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이제 출입구 앞뒤에는 그야말로 감시를 세우고 예. 불법 영업을 하겠죠. 이거는 정말 하루에 막대한 수익이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다면 뭐 또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이 재난지원금 안 주느냐 예. 하고 이제 항의했던 때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급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수익의 문제 때문에 방역을 어기는 이것은 아예 애초에 몰라서 무지해서 방역에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뻔히 다 알면서 나는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예. 고의적인 위법이거든요. 예. 고의적인 불법이고 이거 몰라서 이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왜 처벌을 강화하지 못하는가. 지금 이제 내리는 좀 최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금지 2주 이런 게 예.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유흥업소는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 영업 금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어차피 영업을 못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효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LH 사태를 보면 국민들이 공분을 하니 법까지 만들면서 지금 수익의 3배에서 5배를 몰수 추징하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LH 3법이 통과됐는데 이런 방역을 어기는 이 국민의 이제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더 고강도 처벌을 못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조금 더 강력한 수를 내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강한 처벌만이 능사이냐? 여기도 이 고민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말 이게 생계선상에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이게 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유흥업소를 이러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조금 공감해주고 연민해주고 봐줘야 되는 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의 특성상
불법이 아닌데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주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만 예. 대놓고 불법을 하는 경우에는 좀 강력한 응징을 당국이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일찍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어지는 시간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